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운동하면 머리가 똑똑해진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하지만 요즘 우리 친구들은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고 과학 상식을 알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머리도 좋아지고 재미있는 과학 상식도 알 수 있는 핫클립 베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지난 2월, 러시아는 나토에 가입하려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수의 군사시설과 통신망이 파괴됐고 일부 지역은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자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SNS를 통해 일론 머스크에게 위성 통신망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에 즉각 화답했는데요. 10시간 만에 스타링크를 연결시키고 총 5,000대의 스타링크 단말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타링크란 스페이스X가 지구 저궤도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전 세계에 제공하는 고성능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스페이스X가 현재까지 발사한 위성은 약 2,000여 개. 거기에 2027년까지 12,000개를 추가로 발사할 계획입니다. 지구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우주 인터넷 산업. 전 세계 우주 인터넷 산업에서 통신 강국인 우리나라가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위성통신 사업. 우주 산업 중 가장 큰 시너지를 내는 분야로 주목받으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은 이미 시작됐는데요. 흔히 우주 개발하면 발사체를 떠올리지만 우주 산업 시장에서 발사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6%. 위성을 띄워 관리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정보를 활용하는 분야가 무려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위성에서 얻은 정보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빅데이터로 활용되면서 이제는 위성에서 수집한 정보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글로벌 규모의 우주 지상국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한 스타트업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우주 지상국 네트워크를 구축해 위성 데이터를 수신받아 이를 2차 가공하여 위성 영상 전처리 및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전 세계 주요 지점에 지상국을 설치하여 위성 데이터를 지상국으로부터 직접 수신하고 수신받은 위성 영상의 데이터를 처리하여 처리된 위성 영상에 딥러닝을 접목하여 분석 및 활용을 수행하는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상국 서비스란 우주에서 인공위성으로부터 수집한 위치, 상태, 지구 촬영 정보 등의 영상 정보를 수신받아 이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위성 영상으로 얻은 정보는 농업 생산량을 예측하거나 무허가 건물 탐지, 주차장 이용률 등 도시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재난재해 관리에도 활용된다고 합니다. 이때 인공위성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수신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상국인데요. 이곳에서는 2019년 아시아 최초로 우주 지상국을 제주도에 설치했습니다. 현재 제주뿐 아니라 알래스카, 아일랜드, 스웨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자체 지상국을 구축했고 올해 10개국에 총 12곳의 해외 지상국을 구축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설치한 자체 지상국을 통해 전 세계에서 운용되고 있는 위성 데이터를 직접 수신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조류의 특성을 이용하여 우리는 430년 전 명랑대첩이 있었던 그날의 바닷물의 흐름과 전투 상황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의 어떤 선박 기술로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배를 만들 수는 없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밀물 때 그 물살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조선군이 밀물을 이용해서 우수영 앞바다로 이동을 시작하고요. 그게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오후 7시에 일본군이 밀물을 이용해서 벽파진으로 이동을 시작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게 약 4시간 정도 소요됐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리고 명란대첩 당시, 그러니까 1597년 âm력 9월 16일 전투 진행 상황을 추정한 결과인데요. 7시 반에 일본 함대가 벽파진을 출정하고 이 당시 이제 밀물을 이용해서 이제 이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선 함대는 8시 반에 우수영을 해서 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속이 가장 빠를 때 이제 만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전투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오전 9시에 이순신 장군의 함포 사격을 개시하고요. 그리고 11시 반에 안위가 도착하고 이제 유속이 점점 느려집니다. 이제 유속이 느려지고 전류, 그러니까 흐름이 바뀌는 그런 순간에 일본군 전함 3척을 이제 격파하게 되고요. 오후 3시에 일본 수군의 배를 28척 격파하게 되는 그런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오후 3시 반에 일본군은 패퇴하는 그런 전투로 이제 진행됐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430년 전의 어떤 명량 대첩 상황을 지금 다시 재현할 수 있는 것도 조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예측 정확성 그런 것들에 이제 기반하는 것이고요. 이런 조류의 특성은 사실 기후라든지 뭐 날씨 변화에 상관이 없이 우리는 예측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류의 특성 때문에 조류 발전에 의해 생산되는 전기량은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요. 전력 수요 예측과 함께 다른 발전원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유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브라 박사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시원하게 즐기시라고 제가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그게 뭐냐? 두두두두두 수박 화채 만들기 빠밤! 갑자기 과학 프로에서 화채를 왜 만드냐? 과학적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준비물은 수박 한 통과 사이다, 얼음, 숟가락 그리고 맨땡땡 사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탕 아시죠? 맨땡땡. 이거 탄산음료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실험 한 번씩은 다 보셨지요? 그렇죠. 이렇게 폭발하게 되죠. 자, 이 원리를 이용해서 제가 분수 화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박을 반으로 쪼개주고 숟가락으로 속을 파내줍니다. 이렇게 파낸 후에는 빈 수박통 가운데 사이다를 넣고 주변에 파냈던 수박을 다시 넣은 뒤 취향껏 원하는 과일과 얼음 같은 화채 재료를 추가해 주는데요. 뚜껑을 열고 이 맨땡땡을 넣게 되면 사이다에 사탕을 넣자 와우! 바로 올라오는 반응!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사이다 분수 화채 완성!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길 거예요. 왜 이 맨땡땡을 탄산음료에 넣으면 폭발을 할까? 그건 바로 이 사탕의 성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탕의 원료에는 아라비아 고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탄산음료의 탄산염과 반응해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맨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사탕을 크게 확대하면 여러 구멍이 나 있는데요. 이 미세한 구멍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반응을 더 빨리 일어나도록 돕는다고 하네요. 시원해.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그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화채 만들 때 이 시럽과 함께 하시면 더욱더 재미지고 맛있는 화채를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를 약간 바꿔서 AI를 통해서 이제 가상인간을 만드는데 돌아가시는 분을 가상인간으로 다시 만드는 거, 이른바 이제 디지털 부활 사건입니다. 제임스 딘이라는 돌아가시는 영화 배우를 AI로 부활해서 2019년에 파인딩 잭이라는 그 월남전,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이제 찍기 시작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은 영화 배우들이 막 반대하고 막 그랬더니 이제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직접 제임스 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행운의 세대지만 지금 막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된 세대들은 본 적이 없다. 따라서 이분들도 제임스 딘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기술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데 왜 막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부활시켜서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것들이 정말로 활성화 많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그분을 다시 살렸을 때 그 이미지, 원래 그분이 살았을 때의 이미지와 다시 디지털 부활시킬 때 이미지가 같으면 괜찮은데 이분들을 디지털로 부활시켜서 만약에 포르노에 출연을 시켰다. 난리가 나겠죠. 아마 그분들의 후손들이 수선 걸고 난리가 날 테고, 만약 후손이 없으면 이제 사회 통념에 반하는 것을 하면 공익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익소송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할 텐데 그 사이에 아마 영화는 엄청난 히트를 칠 테고요. 그리고 되게 돌아가신 분의 명예훼손은 살아있는 사람에 비해서 덜 엄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커지죠. 그게 이제 반복되면 이게 이제 사회적 이슈가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래서 사후 프라이버시 문제, 사후 명예훼손 문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돌아가시는 분을 AI로 부활시킬 때 이제 고려해봐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새로운 직업에 있어서 산자와 죽은 자가 경쟁하는 새로운 그런 구도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셨어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미있고 알찬 핫클립 베스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 안녕하세요. 바로 또 다른 국무총리상의 주인공입니다. 위층에 뭐가 또 따로 있나 봐요? 네, 위층에 공간을 하나 마련해 놔가지고 거기서 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발명을 위한 방이 따로 있다는데요. 일명 옥탑 발명 아지트라 불린다죠. 네, 여기가 저희 발명 공간입니다. 곳곳에 보이는 다양한 발명품들. 그 중에서도 유독 아끼는 발명품이 바로 이것이랍니다. 이거 대체 뭐예요? 초등학교 때까지 한 5, 6년 이렇게 탄 것 같아요. 예, 알리라는 기술을 이제 쓸 때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좀 많아가지고. 알리 기술이란 보드를 탄 채 점프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이쪽 이 프레임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조금 더 지지가 잘 되게, 이런 위험성을. 넘어지기 쉬운 스케이트보드에 지지대를 만들어 보다 안전성을 더했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창의력과 기가 막힌 손재주로 다양한 발명품들을 만들어 오고 있다는데요. 아니, 이건 뭐예요? 이건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번 이렇게 이거 띠를 다 분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쭉 잡아내리면 다 끊어지고. 분리가 필요한 페트병은 이렇게 잘라주기만 하면 깔끔히 제거가 되고요. 이 부분을 활용해 음료수 뚜껑 부분에 위치한 이 이음새 또한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는데요. 페트병 분리수거는 이 만능 가위로 끝! 실 같은 거 다 잘라내면 가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위험하기도 하고 이제 일 효율도 굉장히 떨어져서 이거 하나로 이제 이렇게 페트병의 모든 분리수거가 가능하게 됩니다. 진서군의 일상엔 발명이 곳곳에 배어 있답니다. 이렇게 계속 도전하는 이유가 있나요? 주변에서 보이는 것들 중에 뭔가 불편한 것들이 하나씩은 꼭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해결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발명을 시작하게 된 거죠. 항상 혼자서 뭘 만들면서 뚝딱뚝딱 하던데 이번에 그 발명품을 만든 줄 가서 알았는데요. 남다른 창의력 덕에 올해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는 이진서 군. 2022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발명품은 뭔가요? 저희 집이 4층으로 된 계단밖에 없는 집인데 그럴 때마다 택배 아저씨 분들이 짐을 들고 올라오셔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일상의 불편함을 개선해보고자 고안해낸 진서군의 작품. 바로 계단 오르기와 좁은 곳을 이동할 때 꼭 필요한 세로 접기식 손수레랍니다. 손수레의 원리에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더해 재탄생됐다고요? 일반 손수레와 비슷한 점이 있는데 저만의 아이디어는 만약에 이런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앞에 있는 보조바퀴를 걸고 이쪽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손수레를 조금 더 손쉽게. 보조바퀴가 있어 수레를 끌고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것은 물론 좁은 통로에서도 활용하기 쉽다는데요. 장소에 대한 제약 또한 적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택배 아저씨 분들이 뭐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의 경우에는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짐을 운반하시면 되지만 계단밖에 없는 집의 경우에는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도와드리고자 이런 발명품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발명이라는 매력에 푹 빠져 오늘도 새로운 꿈을 향해 걸어간다는데요. 제 목표는 이 지구 역사에 우리나라라는 이름을 좀 큰 의의를 담게 한번 남기고 싶어요. 지구에 아인슈타인까지 족적을 남기고 싶다? 네, 그죠. 내가 늦게 그리는 거 아니야? 됐다! 오! 틀렸어요. 틀렸어요? 아, 자신 있게 눌렀는데 아니 뭐야? 아, 되게 빨리 했는데 틀렸어요. 난 너무 자신 있어서 깜빡 속았네. 얘를 하나, 둘, 하나, 둘. 에? 여기서 시작했잖아. 하나, 둘. 너무 성급하게 빨리 답을 하려고 실수가 있었습니다. 실전에서 단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어쩐지 아들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림을 너무 빨리 그렸어. 아, 그렇죠. 너가 지금 한 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밖에 안 움직여. 그렇구나. 생각해보니까 내가 틀렸구나. 굉장히 기쁘게 틀리네요. 빵점이다, 빵점. 나 졌다, 잠깐만. 너 0점. 0점이라고 또 대놓고. 근데 자기가 어떤 면에 틀렸는지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었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정민이가 뭐가 문제라서 이게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볼까? 왜 틀렸는지를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어쩌면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럼요. 자, 요 모양이었잖아. 얘를 일단은 오른쪽으로 뒤집으면 봐봐. 거울 이렇게 비춰봤어? 그럼 모양이 어때? 똑같지 않아? 똑같으니까 얘를 아래쪽으로만 뒤집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뒤집으면 그치, 이렇게 하면 요 모양이랑 얘랑 같니? 네! 누가 봐도 똑같은데요? 봐봐, 여기는 아래가 여기가 있잖아, 여기. 그렇지. 네. 위치를 틀린 이렇게 거. 위로 올라가게 그렸구나.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뒤집긴 뒤집었는데 본의 아니게 밀어버린. 계속해서 서두르다가 실수가 네, 나오네요. 이럴 때는 모눈에 칸이 다 있잖아요. 점을 하나씩 찍어서 점을 먼저 찍고 선을 이으면 이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했어. 모양은 같지만 위치가 틀렸잖아. 그치? 게임은 이렇게 해서 1라운드, 2라운드 선생님이 다 느렸지만 정확하게 그려서 이겼단다. 와, 정민이 너무 급하게 하느라고, 그치? 좀 빼세요. 좀 빼시랍니다.
말고요. 귀여워요. 뭔가 좀 승부욕이 불타오르다 보니까 빨리 이걸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좀 네. 성급해서 틀리긴 했습니다만 저러면서 지금 이해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씩 접근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 문제 정도 딱 시원하게 맞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 맞출 타이밍이긴 했어요. 네, 맞췄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정민이는 조금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쓰는 것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배우면서 정민이도 아마 깨달은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AR 웨어러블 기기는 헬멧, 고글 형태였는데요. 안경 모양으로 단순하게 만들어 중량과 비율을 크게 낮춰 상용화를 앞당겼습니다. 이 놀라운 기술의 비밀이 숨어있는 렌즈.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인 만큼 1급 비밀이지만 조금만 엿보게 해주겠다는 이광훈 박사. 저희가 AR 글라스, 즉 광학계를 굉장히 정밀하게 가공할 수 있는 가공병입니다. 다른 장비와 달리 렌즈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미세한 다이아몬드 칼날의 가공 기계가 렌즈를 깎아 모양을 다듬는 매우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죠. 어프집을 통해서 요 광학 소재들을 녹여 있는 물처럼 만들어져 있는 녀석들을 주입해서 이를 굳혀서 띄어내면 바로 이런 형태의 광학계들이 나오게 되는 것들입니다. AR 렌즈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광학 렌즈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 표면이 완만한 구의 모양을 가진 렌즈와 뒤틀린 구의 모양을 가진 비정형 렌즈를 결합하기에 더욱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우리가 특정한 형태의 어떤 축을 따라서 빛들이 움직이게 이동하도록 만드는 게 광학 설계인데요. 위에 있는 어떤 빛이 밑으로 내려와서 하단에 있는 거울을 맞고 다시 위로 올라오되 요 45도 기울어진 연을 맞고 오른쪽으로 광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광원이 렌즈를 통과할 때 선명함을 유지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관건. 요 작은 형태로 얼마만큼 크게 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큰 상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선명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색을 잘, 그다음에 얼마나 왜곡 없이 하겠느냐가 가장 큰 핵심 기술인데요. 광학계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크기를 기준으로 최적의 영상의 화질을 낼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고려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된 형태로 최적 설계를 하고 있는 거죠. 손톱만한 크기의 광원이 설계에 따라 반사되며 결국 우리 눈에는 영화관 스크린 크기의 영상으로 보이는 건데요. 이때 이 영상은 실제 상이 아닌 허상입니다. 물체로부터 나온 빛을 직접 보면 상의 크기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물체가 보입니다. 그런데 렌즈를 통해 보면 물체의 빛이 확대되어 뒤에 허상이 맺히는데요. AR의 용도에 따라 렌즈로 허상의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하는 것이죠. 이 렌즈를 통해서 허상의 형태로 굉장히 큰 화면, 또 저 뒤쪽에 떨어진 화면을 보고 싶은 건데 실상 아까 보셨듯이 실상에 오게 되면 작은 사진으로 뒤집어진 상 요만한 거 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구현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허상을 이용하는 것들은 좁은 공간 내에 있는 디바이스 내에 이 광학 렌즈를 통해서 작은 형태의 디바이스가 엄청나게 큰 화면으로 저 뒤쪽에 맺힐 수 있도록 허상의 결상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작한 렌즈의 성능을 측정하는 것까지가 연구팀의 역할. 렌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비접촉 방식인 광학 장비를 이용하는데요. 렌즈의 형태뿐 아니라 표면의 거칠기도 측정합니다. 설계한 값과 일치하는지 나노미터 단위까지 비교하며 신중을 기하죠. 렌즈의 각도가 미세하게 달라져도 빛의 굴절이 달라져 영상의 질이 떨어집니다. 완벽해야만 하기에 예술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임하는데요. 그 마음가짐은 웬만한 장인 못지않죠. 포항에 위치한 연구중심 대학교. 이곳에는 첨단 융합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준비가 되고 있어? 네. 지금 여기 밑에서 빛으로 모세혈관을 밝혀 몸속 구석구석을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질병도 진단할 수 있다는데요. 저희가 만드는 이제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그 산소 포화도를 지속적으로 측정을 하면서 이제 암이 커지면서 산소 포화도가 줄어든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리로 인체 내부를 탐구하는 연구자 김철홍 교수입니다. 그는 암과 산소 포화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광음향 영상 장비의 전체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이 장치는 소동물을 이제 전신 촬영할 수 있는 광음량 초음파 영상 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모양으로 그릇 모양으로 생긴 초음파 트랜스서가 밑에 있고요. 이렇게 금색으로 보이는 게 그거의 표면이고 중간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즉 레이저가 발진이 되는데 여기 이제 왼쪽에 보이는 이 장비가 레이저 장비고요. 광섬유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빛이 나오게 되고요. 요 위에 이제 동물을 포지션을 시키고 전체적으로는 그 XY 스캐너가 있어서 이제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제 전신을 찍게 됩니다. 실험 동물인 쥐에 레이저를 쏘면 쥐 몸속에서 초음파가 만들어지고 이를 측정해 혈관 질환이나 암 등을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암과 혈관 내 산소 포화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필수적인 동물 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연구팀. 암이 커지면서 산소 포화도가 줄어드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허벅지에 그 암세포를 주입을 하고 지금 이제 주입한 지 한 3주 정도가 돼서 엄청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임상시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관문인 전임상 시험을 위해 마취시킨 쥐를 이용해 주입해둔 암세포 부위를 관찰하려는데요. 레이저를 이용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호구를 꼭 착용한 뒤 연구자들의 안전을 위해 암막 커튼을 치면 실험 준비는 끝! 이 시스템에서 강한 펄스 레이저가 조사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보안경과 암막 커튼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레이저 조사하겠습니다. 실험이 시작되고 원하는 부위에 레이저를 쏘아줍니다. 레이저로 인해 몸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팽창된 혈관의 음파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과연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쪽 지역이 이제 암이 있는 지역이고요. 위에서 찍은 것들이고, 저 여기 이제 산소 포화도 처리를 하면 보시면 이제 요 색깔이 이제 산소를 나타내는데 빨간색이 산소가 많은 혈관들이고 파란색이 산소가 적은 혈관들입니다. 근데 암 내부에서 산소의 농도가 낮아져서 이제 튜머 하이팍시, 암의 저산소 농도를 나타내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YTN 사이언스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생활 속 과학 정보만 모아 전달해드렸는데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알찬 핫클립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